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경영 시스템에 의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은 페이지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조직 내부나 조직 외부로부터 환경에서 투입된 게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것을 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기업 조직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투입된 자원을 관리 기능과 조직 활동을 통한 변환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경영 성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영 과정은 경영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순환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PPT 보이시죠? 투입, 변환 과정, 산출. 자, 투입은 내부와 외부, 내부 자원, 인적 자원, 사람이죠. 그리고 재무적 자원, 자본, 그리고 물적 자원인 자원, 그리고 정보적 자원이 있습니다. 자, 외부 자원으로 보면요, 시장, 정치, 사회, 경제, 기술적 측면의 정보가 있겠습니다. 뭐 경제는 되게 많죠. 노동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정치적인 기업의 제약을 말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기업을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시장 조건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겠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들은 움츠렸다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늘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환경적 정보, 앞으로 어떠한 산업이 중심으로 되어 가느냐, 그래서 사양 산업이냐 상용 산업이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AI, 인공지능. 그리고 앞으로는 뭐예요? 자동차도 친환경적인 거, 전기차. 우리나라는 수소차.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거로. 그럼 뭐야? 점차 현대차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차 그룹도 수소 경제를 위해 수소차, 전기차에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죠. 세계적인 기업, 독일의 유명한 폭스바겐, 180조 이상 친환경적인 차에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그런 쪽으로 투입을 늘려가겠죠. 그래서 이 국내 시장, 상품 시장, 정보, 경쟁, 소비자 요구, 소비자들의 니즈 무엇이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와 경쟁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술 수준은 어떤지, 나와 같은 경쟁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완전 경쟁 기업인지 독점인지 과점인지, 이런 거에 따라 전략이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투입을 통해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칩니까? 관리 기능,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이러한 관리 기능을 거쳐서 조직 활동, 생산, 마케팅, 인적 자원, 재무, 경영, 정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경영 과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산 관리, 마케팅, 조직 관리, 재무 관리, 인적 정보,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거 다 경영학에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산출, 어떻게 산출되느냐? 고객 만족,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 이해관계자, 주주, 협력업체, 경영자,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제공.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자, 근로자들한테는 성과급을 지급하죠. 성과급. 주주한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에 대한 부응 정도, 사회적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국가재난으로 코로나19로서 되게 높아졌죠.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부하잖아요. 마스크 기부하고 성금 모금하고 이런 게 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기업들이 자기들 이웃만 추구하고 이런 기업들 뭐야? 나중에 도태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것들이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원과 추구원리가 나오죠. 경영자원. 경영자원에는 어떤 것들인가? 5가지가 기술되어 있죠. 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지식.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경영자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영자원이란 생산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입 요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산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이죠. 기본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경제 3대 주체 뭐가 있습니까? 가계, 기업, 정부. 우리 경영은 주로 그래서 뭐예요? 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토지 여러분들 기본 자원의 역할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경영자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녹화분이 제가 잘못 눌러서 짧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교시는 좀 길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영자원 보면 토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토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토지가 있어야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자원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 공장 부지, 경작을 위한 토지, 해양도 토지 일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농업, 임업, 어업 등의 기본 산업도 토지에 직접 의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생산 라인을 생산 시설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투입되는 노동이 있어야죠. 노동. 그래서 그 다음에 노동력,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국가의 노동력을 구성을 한다.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자영을 하는 사람도 모두 국가의 노동력을 구성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 연령을 뭐예요? 경제 활동 가능 인구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아까 기계 설비 얘기했지만 그거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죠. 자본. 그래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부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은 뭐예요? 돈, 제품, 재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 사용되는 방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주로 기계나 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기계를 넘어서 과학이나 지식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경제적 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지금은 특히 뭡니까? 기본 3요소 아까 토지, 노동, 자본의 경영 자원에 필요한 건 기술과 5번째 지식과 정보죠. 그래서 ICT, IT 산업 이렇게 부르죠. 축약해서. 자,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은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사회와
지식 기반 사회가 진전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라고 써 있죠. 거기 여러분들 PPT 보시면. 네. 자, 정부 사회와 지식 사회가 진전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고도화, 정보화되고 좀 더 지식화되고 이렇게 진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는 항상 뭐예요? 새로운 지식의 발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정보와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환경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했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경영자는 그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 내가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는 걸 가야 되는데 옛날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뭡니까? 기업은 도태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갤럭시 원 하나만 딱 생산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소비자의 니즈와 세계 추세에 맞지 않죠.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신제품을 나타내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역량을 넓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계속 세계 다국적 기업,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금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또 생겨나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에 발맞춰 빨리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추구 원리죠. 추구 원리. 이게 효율성과 효과성.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효과성은 뭐예요? 단순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효과적 경영이란 말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도한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장이 목표 생산량을 기대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원을 낭비하려도 목표만 달성하면 일단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효율성이 뒷받침됐느냐? 그건 아니죠. 효율성이 뒷받침되려면 어떻게 돼요? 달성했는데 자원의 낭비가 심해. 그럼 뭐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효율성은 뭐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썼어요?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나타낸다. 이를 올바르게 함. 자원의 사용률도 가장 효율적인 거 최소의 자원, 그죠? 최소한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효율성이에요. 근데 효과성은 그냥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목표 달성한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야? 두 개가 적절히 잘 조화돼야 되겠죠. 그 밑에 그럼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효율성이 높고 유효성도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비교한 거 잘 보세요. 거기. 자,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도. 효율성이 높으면 목표 달성이 쉽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효과성. 유효성이 높아야 목표 달성이 된다. 자, 생산 목표를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었어요.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 경영은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적인 경영이 반드시 효율적인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업들 보면 그래요. 매출이 증가하고 막 그랬어.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뭐예요? 오히려 이익은 줄어들었어. 전년 대비. 그게 뭐예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뭐에 많이 비용? 다른 거. 마케팅 비용에 많이 썼다든가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경영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재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 우리 기업이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이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유능한 경영자는 뭐예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자원의 활용 상태와 목표의 달성 정도 나오죠? 목표 달성도가 높고 자원의 활용 상태가 높으면 좋으면 효과적, 효율적 같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목표 달성 및 자원 활용 높은 생산성 영역 이렇게 돼 있죠. 목표 달성 및 자원 활용이 아주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 달성도는 높아요. 효과적이야. 하지만 뭐야? 자원의 활용 상태가 나빠. 그럼 뭐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목표 달성도 낮고 자원 활용 상태도 낮아. 그럼 뭐야? 비효과적, 비효율적. 목표 달성은 낮은데 자원의 활용 상태는 좋아. 그럼 뭐예요? 비효과적, 효율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PPT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잘 보시고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죠? 네. 너 혼자 재밌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첫째 시간보다 목소리가 좀 높아졌죠? 네.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세계적인 유가 하락과 증시 폭락으로 저도 굉장히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고 기업들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도 안 좋아졌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좋아져 갖고 저도 지금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네. 다음에 보시면 경영 마인드 핵심 중요하죠. 요즘에는 뭐야 특히 경영 마인드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상의 기업 장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요식업계에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장근원이가 인성이 더럽죠. 경영 마인드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영자 2세가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도 떨어지지만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주가도 확 떨어지죠. 그만큼 중요해요. 갑질 논란 많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세 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고객 중심 마인드, 경쟁 우위 마인드, 가치 극대화 마인드. 지금 장근은 깜빵 같잖아요. 그래서 깜빵 가신 대기업 총수들도 많아요. 자, 요즘에는 그래서 그 경영자의 인성, 경영 윤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객 중심 마인드부터 보도록 하죠. 자, 고객 중심 마인드란 경영자가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경영자 마인드다. 자, 그래서 즉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라는 경영 활동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대기업, SK텔레콤 여러분들 쉽게 적용할 수 있죠. 삼성전자 서비스 이런 데 보면 현대전자 서비스, 현대자동차 보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다 고객님 뭐 만족하셨는지에 대한 만족도 최고냐 그렇지 않느냐 조사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고객 중심 마인드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주들
주주들은 그래서 어떻게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어떻게 해요? 배당을 많이 주죠. 배당을 많이 줍니다. 친화적 주주 그런 시스템으로 혹은 뭐예요? 주식을 준다던가. 예. 여러분들 그래서 무상증자라고 하죠. 예.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뭐예요? 그럼 유상으로 주는 거죠. 돈 내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업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뭐예요?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뭐야?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지급하죠. 대표적인 삼성 연말에 어떻게 해요?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 뭐예요? 여러분들 그 근로자에게 돌려주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2년 전에 SK 하이닉스 그래서 보너스를 연말에 1000%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말로 들어보면 굉장하죠. 막 1년치 연봉을 그냥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종업원들도 근로자들도 신이 나서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 마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 조직, 우리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만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경쟁 우위 마인드죠. 네. 그래서 경쟁 우위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경쟁 우위 원칙 거기 있죠. 가치 창출 활동과 핵심 역량이 있죠. 그래서 핵심 역량 뭐야? 기술이죠. 기술. 한동안 이제 지금은 이제 잘못됐지만 우리나라에 독일 차들이 한참 들어왔었죠.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왜? 핵심 기술.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심리를 파고들어서 어느 순간 뭐예요? 우리나라 수입차의 비중을 확 높여놨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물론 이제 배출가스 조작이다 뭐 이러면서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 이런 가치 창출 활동은 창조적인 경영 활동을 의미하고 핵심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영 자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정 경영 자원이 타사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그 자원이 타사들이 갖지 못한 희소한 자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예요? 경쟁 우위에 있고 우리 회사의 제품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가치 창출 활동이 뭐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 그럼 뭐야? 그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죠. 뭐 코카콜라 독보적으로 판매량 1위 뭐예요? 죄송합니다.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역량 흉내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815 콜라니 독립콜라 혜택콜라 이렇게 나왔지만 전혀 실패했죠. 따라잡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극대화 마인드. 기업 가치의 극대화 방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적의 이윤 획득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거나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우호적 전망 등을 통하여 기업의 주가를 높여 재무적 역량을 크게 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브랜드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제방안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독보적인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야? 삼성 우리나라끼리도 싸우지만 삼성, 애플 안에 다국적 기업 간에 막 법적 다툼이 일어나죠. 그게 뭐야? 그 기업의 특허권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 파워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기업 이미죠, 그죠? 예. 그 기업의 주가가 여러분들 주가가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나타내는 게 주가예요. 주식 가격. 예. 여러분들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기업에 얼마 주고 사. 그럼 이 기업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54,000원대, 5,000원대예요. 우리가 그걸 사요. 왜 사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사는 거야. 그 주가를 높이면 뭐예요? 당연히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그만큼 뭐예요? 재무적 역량이 극대화되죠.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예요. 경영도 최소한의 뭐예요? 사회적 책임도 좋고 경영윤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이윤 창출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최적의 이윤 획득을 추구하는 거죠. 기업 가치 극대화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본질 이렇게 나오죠. 기업의 본질. 예. 이게 이제 국민 경제 순환 과정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제 주체, 3대 경제 주체에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계, 기업, 정부.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가계는 뭐예요? 기업으로부터 뭐를 제공해요? 노동을 제공하죠. 노동. 예. 그죠? 생산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노동. 예. 그 대가로 뭐예요? 기업은 가게에 뭘 줘요? 대가로 임금 주죠. 임금. 그걸로 가지고 뭐예요? 기업으로부터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를 사죠. 그걸로 지출하죠. 기업은 이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가게에 제공하고, 정부는 뭐야?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죠. 가게 기업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죠.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 지출 뭐라고 했어요? 정부 지출을 사회적인 기반 SOC 사업이라든지 기업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주죠. 항만, 도로 이런 것들. 그 여러분들 밑에 나오는 이제 가게에는 어떻게 행정 서비스. 여러분들 지금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행정 서비스예요. 긴급 재난 문자. 이전 지출은 뭐예요? 이전 지출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게로부터 지출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회복지제도 이런 거예요. 실업수당,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거, 어르신들 기본연금 주는 거, 소년소녀 가장들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 이런 것들을 다 이전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경제순 이렇게 해서 가계, 기업, 정부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화면에 나타나 주고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예. 그 중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기업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업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 기업의 본질은 뭐냐? 예.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기업의 본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기업의 역할이 나오죠. 기업의 역할. 예. 자, 그래서 기업 조직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거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오죠. 첫째 뭐예요? 그 위에 보죠. 영리, 즉 기업의 역할.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기업 무조건 뭐예요? 이윤 극대화.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역할을 보면 기업은 경제적 역할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경제 단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생산 경제 단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수행
통해서 재화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아까 저 여러분들 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죠? 국민경제순환에서.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은 뭐예요? 효용가치를 창출, 부가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제품 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 눈에 보이는 거,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 예. 자, 둘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로서 수익성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 속에서 기업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효용을 창출하는 생산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생산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영리 경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윤의 추구를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 네, 기업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효용 가치를 창출한다. 이게 결국 이제 영리,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기업은 이해조종 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주주, 채권자, 노동조합, 경쟁기업, 소비자, 지역사회 이런 것들 이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은 생산과 생산 및 관리 기술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의 역할과 대외기관 및 노사 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된 정치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써있죠.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의 역할과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 밑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성격 뭐라고 나오는 데고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경영. 자, 그러면 뭐 경영과 기업은 이게 무슨 의미냐? 뭐 경영이 뭐고 기업은 뭐냐? 굉장히 헷갈리시죠? 기업과 경영의 관계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영의 소유 단위라고 하고요. 기업은 경영의 소유 단위, 경영은 기업의 생산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을 경제적 단위로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제 단위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영은 경제적 급부를 생산하는 생산 경제이며 경제성이라는 수단의 합리적 선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요. 경영은 하나의 일반적 조직체이고 기업은 경영의 특수한 형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업은 모두가 경영이지만 경영의 대상 전부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요번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형태, 존재, 기간, 목적, 소유, 지도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경영의 개념. 예. 그래서 경영은 기업 목적 달성의 수단이고요. 그리고 기업은 법률적, 경제적, 재무적 단위이고 경영은 기술적, 조직적, 의사결정 단위이다. 기업의 지도 원리는 수익성 또는 영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의 지도 원리는 경제성 또는 생산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개념과 경영 개념 요거 비교하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기업에 대한 이제 관점의 변화서부터 쭉 나가서 1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